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상심리학 파이널 모의고사 강의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파이널이 말 그대로 파이널이 제일 중요합니다. 파이널에서 핵심 엑기스 다 정리한 거기 때문에요. 총정리용어로 아주 좋습니다. 파이널만 공부해도 여러분들이 뭐 합격을 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저는 또 해봅니다. 그래서 기출을 다 본 상태에서 파이널을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주 루즈하고 아주 긴 설명 아주 저는 딱 필생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는 거 딱 필생입니다. 홍삼 엑기스 쪽쪽 문제와 답만 빨아드시면 합격이다. 합격이 목적지다. 목적 있는 삶 합격이다. 여러분 이렇게 꼭 인지하시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이죠. 1번 문제가 우울증과 관련된 백 인지치료죠. 대가리가 이상한 거죠. 부정적 삼요소. 그래서 부정적 삼요소 뭐냐 이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또 상황, 어떤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래서 뭐 비관적, 부정적, 염세주적 다 뭐 나쁜 겁니다. 그래서 자신, 상황, 미래다.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뭐 길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부정적이고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뭐 또 우울하다 비관적이다 뭐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2번 알코올 남용에 대한 설명. 이거 잘 풀립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알코올 남용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알코올 사용을 경감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이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알코올을 반복적으로 남용이 아니라 알코올 의존은 알코올 중독과 가깝습니다. 의존이나 중독. 알코올 중독이나 의존일 때 금단 증상이 나타나지 알코올 남용은 예를 들면 크게 뭐 오용은 잘못 사용하는 것, 남용은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의존과 중독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금단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기분장애의 원인론에 관한 설명으로 드리는 기분장애입니다. 생리학적으로 세로토닌 수준이 높아지면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고. 자,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안 나와야 우울증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은 우울증 치료제가 세로토닌이 나오게끔 이렇게 세로토닌이 이렇게 역제제하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수준이 높아지면 기분이 좋아진다. 낮아지면 우울증에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4번 문제 가보시죠. 정신분열증의 양성은 눈에 확 띄는 겁니다. 그래서 환각 가장 센 거다. 환각이다. 이렇게 둔마된 정동, 무욕종, 뭐 빈곤한 음성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환각, 뭐 망상, 환청 이런 건 다 양성에 해당된다. 5번 문제 갑죠. 이런 문제 나옵니다. 또 정서적 분열증의 음성 증상에 해당하는 것은 그때 답이 둔마된 정서죠. 이렇게 뭐 이 문제가 또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5번 문제 갑니다. 대체로 불안이 높고 자기 신뢰가 부족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을 갖는 특징 중 시군 성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시군 우리가 있죠. 강의해. 그래서 강박증, 의존증, 회피. 시군은 강의해. 편집증, 성격 장애는 A형에 해당한다라고 보고요. 6번 문제 갑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A군 편집성, 분열형 성격 장애, 반사회성. B군은 경계성 성격 장애가 B군이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강의해는 C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SM-5에 따르면 성기능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성정체감 장애 또는 성불변증 또는 성전환증.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은 게 성정체감 장애, 성불변증, 성전환증이다. 그래서 이 성정체감 장애는 성기능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문제 갑니다. DSM-5에 따르면 수정 탈출이 어렵거나 곤란한 장소 또는 공황 발작. 공황 나오죠. 그래서 장소 나왔네요. 장소.
장소가 어디예요? 광장 공포증 끝. 8번 문제 갑니다. DSM-4에서 광범위성의 발달 장애를 포함되지 않는 것은 반응성 애착장애다. 그래서 광범위성이에요. 여러 가지 병들이 서로 뭐 나오는 건데 뭐 자폐성, 뭐 아스퍼거도 자폐에 뭐 관련된 장애입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연속적으로 여러 범위에서 나오지만 반응성 애착 장애는 유아기 때가 지나면 해결된다. 그래서 반응성 애착 장애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번 이상행동의 설명 목적 통합적 입장에 해당. 통합적인 건 뭐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모든 만병의 기도는 스트레스다. 그래서 유전적 원인 또 유전적 소인, 그래서 이런 취약성, 유전적 소인과 취약성들이 스트레스와 맞물려서 이런 것들이 통합적 상담 모델을 만들었다. 그래서 통합적 나오면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 가보시죠. 성격 장애와 연관된 방어 기제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편집성 성격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집성 성격 장애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남을 의심하고 또 타인을 적대시하고 남. 그래서 타인을 의심하고 너 때문에 제가 이상해. 너 때문에. 타인을 적대시. 저게 나쁜 새끼야.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남 탓이 뭐예요? 남 탓이 투사다. 그래서 편집성 성격의 투사.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이 불합격되는 겁니다. 꼭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거는 바이러스다. 오케이. 편집성 성격장애. 편집성이 뭐예요? 의심, 적대심이니까 남 탓.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남을 의심하고 적대적 관계를 만드는 그런 정신 이상 장애는 무엇입니까? 편집성 성격장애. 그래서 이런 문제들만 또 여러분 체크 포인트 하면 될 것 같습니다. DSM-4에서 해리성 정체감. 해리성은 뭐예요? 기억장애예요. 기억이 필름이 끊기는 거. 거리가 먼 것은 알코올이나 간질 등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를 일어나는 경우도 포함한다. 알코올 중독도 기억장애, 기억상실, 환청, 망각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알코올 중독장애예요. 그래서 알코올이나 간질 등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가 일어날 경우에는 따로 병명이 있다. 해리성 장애로 보지 않는다. 해리성 장애는 뇌와 관계에 있다. 이런 건 알코올 관질과는 관계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갑니다. 우울증이 원인이 되는 우울 유발적 귀인. 우울한 거예요. 우울한 사람. 이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죠. 우울한 사람은 뭐예요? 항상 내부적으로 우울하다. 또 항상 어떤 일이든 안정적으로 우울하다. 모든 일을 전반적으로 우울하다. 그래서 내부적, 안정적, 전반. 내안전.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결함, 내 탓이야, 내부적. 안정적. 자신의 능력, 내 성격이 이상한 거야. 안정적으로. 나는 원래 안정적으로 이상해. 전반적. 나는 원래 전반적으로 이상해. 그래서 나는 원래 전반적으로 이상해. 나는 원래 안정적으로 이상해. 나는 원래 내부적으로 이상해. 이렇게 이 사람은 항상 우울하겠죠. 양극성 장애와 주요 우울 장애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요 우울 장애는 사회 경제적 낮은 계층에서 맞아. 그렇죠. 돈이 없으면 예를 드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항상 우울해요. 양극성 장애는 돈이 너무 많어. 그래서 오늘은 등심, 내일은 컵라면, 오늘은 등심, 내일은 컵라면. 그래서 양극성 장애는 높은 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14번 갑니다. DSM-5에서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망, 뇌의 여러 가지 뇌 기능 장애예요. 그래서 뭐 망상, 환청, 환각이나 깜빡 여러 가지 기능들이다. 일반적으로 일련의 증상이 급격하게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 깜빡하고 여기가 어디야? 여기 지구 아니야? 화성인가? 이렇게 그래서 갑자기 나타난다. 경우가 드문 게 갑자기 나타난다. 그래서 선망, 뇌질환 깜빡이는 갑자기 나타난다. 15번 갑니다. 전환장애 우리 엄청 많이 했죠. 전환장애, 안나오, 신체장애. 그래서 가나 신경학적 증상이다. 그렇죠. 신경성, 신경학적. 또 의식적으로 증상을 원하거나 의도적으로 증상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의식적으로 증상을 원하거나 의도적으로 증상을 만들어내지 않고 그냥 자동뽕으로 장애가 나오는 겁니다.
대부분 순수한 의학적 질환의 증상과 유사하지 않다. 유사하다. 순수한 의학적 질환은 신체 장애예요. 신체 장애. 신체 장애와 유사하지 않다. 유사하다. 그래서 답 빼면 되겠죠. 답 빼면 답이 나오네요. 가나다. 16번 갑니다. 행동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강박 행동은 어떤 원리의 강박 행동은 설명 볼까요? 환자의 강박 행동은 불안이나 고통을 없애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 강화되는, 즉 여기서 문제가 좀 난해하긴 한데, 강박 장애는 예를 들면 털을 뽑는 이런 강박 장애가 있단 말이에요. 털을 뽑는 거. 털을 뽑는 건 왜 그래요? 스트레스를 해소, 다른 데로 옮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불쾌 자극을 제거해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불쾌 자극을 제거하기 위해서 강박적인 행동을 한다. 그래서 부적 강화와 관련이 있다. 불쾌 자극을 제거해서 강박적인 행동을 한다. 불쾌 자극을 제거하기 위해서 강박적인 행동을 한다. 그래서 부적 강화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일반적인 성격 장애의 DSM-5의 진단 기준이에요. 병이 심각한 거죠.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속적인 유용이 물질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일어나는 것이다. 다른 의학적 상태나 물질에 의해서 생긴 것은 DSM-5의 성격장애의 아주 큰 병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태로 인한 것이다. 이거는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필요 없고요. 18번 갑니다. 기분장애예요. 카테클라민의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울증. 여러분 기억나죠? 우울증, 노세, 젊어서 노세. 우울증에 걸리지 말고 젊어서 노세. 그래서 노세 나오면 우울증이다.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 또는 세로토닌이 나오면 우울증, 이게 부족하면 우울증이다. 그래서 우울증은 노르에피네프린의 부족이다. 당연하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번 갑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언어 기술과 전반적인 지적 순위의 예우가 가장 정밀한 관계가 있다. 그렇죠. 자폐는 언어에도 문제가 있고 지적 순위에도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번 갑니다. 치매의 진단에 필요한 증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함구증입니다. 함구증, 실어증, 실인증, 실행증 쭉 나오는데 함구증은 입을 탐는 거죠. 이건 치매가 아니래도 침묵할 때도 입 다물죠. 그래서 스님들도 함구하지 않습니까? 스님들이 함구하면 치매인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구증은 아니다. 21번 갑니다. 이상심리학의 발전에 기여한 중요한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래서 프로이드가 첫 번째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맨 끝에를 갈까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아미알파 군대에서 조사하는 거죠. 아미알파.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백 인지치료다. 그래서 나마가 이렇게 답 2번입니다. 나오면 여러분 똑같이 나와요. 첫 출발 프로이드. 그 다음에 아미알파. 그 다음에 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번 갑니다. 이런 건 그냥 안면 타당대로 맞히는 게 제일 좋아요. 오케이. 프로이드가 제일 빠르지. 그 다음에 아미알파. 그 다음에 백. 오케이. 2번이네.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성격이 꼼꼼한 사람은 이거 다 읽어요.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 발간 몇 년도 2번 집단지 아미알파 몇 년 이거 할 거 없어요. 답만 맞추면 되는데 뭐. 22번 갑니다. 알코올 중독과 가장 관련이 깊은 정신장애들만 짝지은 것은 알코올 중독. 생물학적 개입 방법으로 경두, 재계 자극법, 뇌신부 자극 등이다. 이 알코올 생물학적 개입 방법으로 경두 자기 자극법, 경두 머리를 이렇게 머릿속에 뇌파를 자극한다든지 뇌신부를 자극하는지 이렇게 이런 주로 우울장애 일반적 치료방법으로 약물 치료, 유지 치료, 심리 치료, 경두 자기 자극법, 뇌신부 자극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뇌파 검사 또는 이렇게 또 뇌신부 자극, 뇌에다가 뇌신부 또 경두 자극 이 절개에서 알아보는 거. 그래서 일반적인 생물학적 알코올 중독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울 장애들은 이런 방법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번 갑니다. 성격 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격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유병률은 여성에게 더 높다. 당연하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감정 기복이 심하다. 이렇게 해서 경계성 성격장애는 감정 기복이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번 갑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의 특징적인 증상으로 묶인 것은 자폐, 사회적 감정적 상호성 결함이 있고 관계 발전 유지 및 관계에 대한 이해 결함이 있고 상동적이거나 반복적인 운동성, 같은 행동을 계속 한다든지 반복적인 운동 수정이 있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폐 아들 보면 똑같은 행동을 계속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또 사회적 감정을 교류가 안 돼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볼 거 없다. 25번 갑니다. 이상심리학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질병은 그 원인이 마음에 있다고 한다라고 했어.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히포크라테스는 정신장애의 원인을 신체적 요소에서 신체적. 그래서 체액설을 주장해요. 체액설. 그래서 뭐 피가 다혈질이냐, 점액질이냐, 우울질이냐 뭐 이런 것들 피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신체적 요소에 있다. 신체 요소 중에서 특히 혈액에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26번 갑니다. 우울장애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울장애 또 나왔네요. 노세 젊은 손세. 노세 나오면 우울증과 관계 있다. 끝. 얼마나 쉬워요. 27번 갑니다. 환각제에 해당하는 물질은 환각 펜시클리딘. 앞에 환펜. 그러니까 환각 나오면 환펜시. 환각 환시. 그래서 환각 나면 환시도 있다. 그래서 환각, 환펜시. 그래서 환각 나면 환펜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흥분제는 카페인, 코카인, 뭐 필로폰, 니코틴, 담배는 흥분제입니다. 니코틴 나오고요. 알코올은 진정제예요. 알코올은 술 먹으면 야 이 새끼들 누구야 이 새끼들만 다 나와 새끼들아. 뭐 이거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 먹으면 대부분이 착 가라앉고 차요. 그래서 알코올은 흥분제, 알코올 흥분제 아니요? 술 먹으면 막 흥분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코올은 진정제다. 오히려 담배가 열받으면 마음이 안정하려고 담배 피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거꾸로 가요. 그래서 니코틴은 진정제, 알코올은 흥분제. 이 새끼들 다 나와. 이건 알코올 중독이고. 니코틴은 뭔가 이 우울한 감정을 이렇게 올리는 거가 니코틴이거든요. 그래서 니코틴 흥분제, 알코올 진정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각자, 환펜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좀 도움이 될 겁니다. 28번 갑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신의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일을 맡기지 않는다. 이건 자기애성. 자기애성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애성이 아니라 자기 취향이에요. 자기 취향. 자기애성. 자신의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일을 맡기지 않는 건 그냥 자기 취향. 그냥 이걸 개성이라고 하죠. 개성. 개 같은 성질을 이렇게 합니다. 29번 갑니다. 조현병의 음성 증상에 해당하는 것은 뭐 많이 나왔죠. 조현병, 음성, 정서적 분마. 양성 나오면 환각, 뭐 맨날 똑같습니다. 30번 갑니다. 공황장애 치료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심리교육적 가족치료. 공황장애는 개인적 발생이 나와. 개인 치료예요. 그래서 공황장애는 개인 치료다. 가족 치료가 아니다. 끝. 31번 갑니다. 뇌에서 발견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가장 관련이 있는 장애는 뭐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너 배알도 없어? 배알. 끝. 베타 아밀로이드 이거 외우는 것도 아까워요. 그냥 너 배알도 없니? 배알. 끝. 됐습니다. 32번 갑니다. 반복적으로 통제 상실에 대한 강렬한 불안. 죽을 것 같아. 공황장애. 강렬한 불안 나오면 공황장애. 33번 갑니다. 프로이드가 정신분석 이론을 발전시키고 초기 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주었던 것으로 아는 안나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했죠. 신체장애, 신체증상, 전환장애. 34번 갑니다. 조현병을 설명하는 소인 스트레스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소인, 유전적 요인, 개인적 소질, 개인적 특질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와 접목시키면
병이 아주 취약해진다 이런 거죠. 취약성 스트레스 이론, 통합 이론. 4번 소위는 스트레스와 상황에서 발현된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번 갑니다. DSM-5에서 조증사파의 진중, 조증, 오버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의 단절, 아닌 것입니다. 사고의 단절이 아니라 사고의 비약입니다. 비약. 조증사파의 특징은, 조증의 특징은 조증이나 경조증이나 사고의 비약, 사고가 오버했다는 겁니다. 사고가. 그래서 막 사고가 붕 뜨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할게, 이거 내가 할게,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거. 사고의 비약, 단절이 아니라 비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번 갑니다. 젤리네크는 알코올 의존이 젤리네크건 질레트건 젤레크건 알 거 없습니다. 의존이 단계적으로 발전하는데 이 발전 과정 4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냐? 유도 단계. 유도 단계는 아니다. 유도 단계는 유도 선수가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전 알코올 단계, 2단계는 전조 단계라고 보시고요. 3단계는 결정적 단계, 음주에 대해서 4단계는 만성 단계, 이 네 가지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7번 갑니다. 분리불안 장애의 주요 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낯선 이와 공간에 같이 있지 못하고 과도한 불안. 낯선 이와 같은 공간에 있지 못하고 과도한 불안은 낯선 불안입니다. 이거는 분리불안이 아니다. 분리불안은 쉽게 얘기해서 엄마하고 아기하고 떨어지기 싫은 거다. 그래서 낯선 상황에 있는 같은 공간에 있지 못하고 과도한 불안을 느낀다. 이거는 그냥 낯선 불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8번 갑니다. DSM-5에서 성불변증 또 나왔네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은 거리가 먼 것은 동성애자로 주로 보이는 장애다. 동성애하고 상관없다. 이거는 성전환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9번 갑니다. 정신장애와 관련해서 주요 전달 물질 중 정서적 각성, 주의집중, 감각, 수의적 운동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런 특히 정신분열증, 이 정신분열증과 관계 있는 것은 도파민이다. 정신분열증, 도파민 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종적이던 개가 실험 과정에서 안절주를 못하고 공격적이다. 순종적인 개가 어떤 실험이란 장치를 통해서 했을 때 이 실험은 안정적인 공간인데 걔가 지금 자기를 지금 위하려고 어떤 걸 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죠. 이걸 자극변별이다. 자극에 대해서 변별력이 없다. 자극변별이라고 한다라고 보시고요. 41번 DSM-5에서 지속성 우울장애 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년 이상 지속된 우울장애, 1년이 아니라 2년 이상이다. 그래서 지속된 우울장애는 2년 이상으로 본다. 1년이 아니고 2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범불안장애라고 있습니다. 불안장애와 범불안장애 있어요. 범불안장애는 6개월 이상입니다. 범불안장애는 6개월, 지속성 우울장애는 2개월, 2년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SM-5에서 알코올 관련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알코올 유도성 장애에는 알코올 중독, 알코올 오용, 그리고 다양한 알코올 유도성 정신 장애들도 있다라고 나오는데 알코올성 유도성 장애에는 알코올 중독, 알코올 금단, 그러니까 오용이 아니라 뭐예요? 금단이죠. 금단. 오용이 아니라 금단. 다양한 알코올성. 알코올 오용이 아니라 알코올 금단이다 라고 체크 포인트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번 갑니다. 각 성격장애의 일반적인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분열성 성격장애, 정신분열성입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부족하고 타인과 지속적인 사교적 관계를 맺지 못한다. 그렇죠. 정신분열증은 환상, 망각, 황상, 망상, 환청, 그래서 자기 세계에 갇혀갖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정신분열성 성격장애라고 한다라고 보고요. 백의 우울 치료증 또 나왔네요. 부정적 요소 3가지 도식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래서 과거는 아니다. 자신, 미래, 환경을 상황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환경을 상황이라고 한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는 아니다. 45번 갑니다.
DSM-5의 경계성 성격 장애, 성격이 왔다 갔다 한다, 변덕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사회적 상황에서 비난당하거나 거부당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다. 사회적 상황에 비난당하거나 거부하는 건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회피성 성격 장애다. 경계성 성격 장애가 아니라 거부한다. 이건 회피한다. 그래서 회피성 성격 장애다라고 보고요. 46번 갑니다. 심리적 갈등이나 스트레스에 인한 갑작스러운 시력 상실, 마비와 같이 뭔가 신체 증상이 있죠. 그래서 시력 상실이나 마비와 같은 신체 증상이 있다. 그래서 전환장애 신체 증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환장애라는 말이 보기에 있으면 대부분이 전환장애가 답입니다. 47번 갑니다. 염색체 이상에 의해 유발되는 대표적인 지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코르사포코 장애. 코는 뭐예요? 코알. 그래서 코르알. 그래서 코르사포 이건 사람 이름입니다. 코르사포는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적 장애와 상관없고 알코올 중독과 상관이 있다. 알코올 중독과. 그래서 코자로 시작하는 거. 알라고 보시면 됩니다. 48번 갑니다. 알코올 중독과 가장 관련이 깊은 정신장애들만 알코올 중독, 치매가 있고요. 알코올성 치매, 또 공포, 환청, 환각, 또 알코올성 우울, 그래서 치매, 공포장애, 우울장애가 있다. 49번 갑니다. 다음 보기에서 이 환자의 감별 진단이 필요한 정신과적 진단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65세의 남자가 3개월 전 직장을 그만둔 후 자꾸 깜빡해요. 기억력이 감퇴되고 물건을 두고도 잘 찾지 못한다.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고 깔끔한 성격인데 이상 상태에도 신경 안 쓴다. 누워만 있다 우울증. 뭔가 뇌적으로 이상하죠. 그래서 치매가 있다. 그래서 치매와 우울이다라고 보시면 깜빡 치매 증상. 누워만 있다 우울하다. 치매 우울. 50번 갑니다. 우울증의 임상 양상과 다시 한번 가는데요. 이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치매 우울 번호까지 2번입니다. 똑같이. 65세가 64세로 안 나와요. 65세면 65세로 나옵니다. 우울증의 임상 양상과 원인 등의 양분된 차원으로 틀린 것은 조발성 우울과 만발성 우울. 조발성 우울은 60세 이전에 발생하는 거고요. 만발성 우울은 60세 이후에 발생하는, 늦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임상 양상과 원인, 양분된 차원과 관계가 없다. 이거 그냥 뭐 나이가 60세 이전에 했냐, 이전에 발생했냐, 조발성이냐, 만발성은 차원이 아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51번 갑니다. 성격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발성 시기는 청인기 이유다. 벌써 성격장애는요. 싹수가 노래요. 벌써 청소년 때부터 막 욕하고 침 뱉고 깡패짓 하는 애들. 이런 것은 보통 청소년기에 품행장애와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기 이유가 아니라 청소년기의 발병시기다. 성격장애는. 52번 갑니다. DSM-5에서 근거한 주요 우울장애, 사고의 비약. 그래서 준거가 아닌 것은 사고의 비약 나왔죠. 사고의 비약. 생각이 오버했다. 내가 할게. 이거 뭐예요? 조증이다. 조증사파. 그래서 우울증이 아니라 조증과 관련이 있다. 53번 갑니다. 지적장애의 진단적 특징으로 틀린 것은 20세 이전에 발생한다. 18세 이전에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70점 미만을 나타내는 경우가 진단된다. 그래서 20세 이전이 아니라 뭐예요? 18세 이전이다. 18세 순위. 18세, 20세가 아니라 18세다. 54번 갑니다. 조현병의 양성 증상과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기와 즐거움이 상실 등이 여기에 속한다. 동기와 즐거움의 상실은 조현병의 양성으로 가기 전에 아주 침울한 상태, 정서적 둔마, 우울한 상태죠. 그래서 이거는 조현병의 음성 진단이다. 음성 대표적인 게 정서적 둔마. 많이 나오죠. 시험에 정서적 둔마, 정서적으로 우울하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동기와 즐거움이 상실되어 있다. 정서적 둔마 3번이다. 55번 갑니다. 공황장애의 특징으로 모두 그런 것은 공황장애 나오면 모두 답이다. 끝. 56번 갑니다. 다음 이상행동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이론은 인간의 정신장애는 인지적 기능, 대가리 기능이니까 인지적 이론이다. 끝. 57번 갑니다.
지적장애의 진단과 세 가지 영역의 지적장애에서 지적은 지적이죠. 발달은 신체 발달이죠. 그래서 뭐 키가 170이냐 180이냐 이런 건 지적과 관계없다. 그래서 발달적 영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58번 갑니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해리성 장애, 기억이죠. 기억이 깜빡깜빡하는 거 나타나는 방어 기제는 기억이 깜빡깜빡한다. 기억하기 쉽지 않아. 나는 기억하고 싶잖아. 이런 나는 뭐 이런 어떤 상황은 기억하고 싶잖아. 이런 거 기억 속에 무의식에 집어넣는다. 이거 억압이죠. 그래서 억압이다. 59번 갑니다. 다음 중 미치진 표현된 정서의 의미로 옳은 것은 비판적으로 과도한 가족들이 표현된 정서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가족들의 표현된 정서가 조현병, 정신분열, 정신이 돌아버려요. 왜? 잔소리하고 비판하고 억압주고 정신이 돌아버린다. 정신이 돌아버리는 게 조현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판적으로 과도한 간섭을 하는 거.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이런 또 노래가 있지. 진성의 노래.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왜? 태클 걸면 조현병 걸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현된 정서는 비판적으로 과도한 간섭을 하는 것이다. 60번 문제 갑니다. 조현병의 다른 증상들은 없으면서 비현실적인 믿음이에요. 이 비현실적인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망상이라고 하죠. 망상을 영어로 딜리셔널이라고. 딜리셔널. 그래서 이게 영어 시험 같아요. 망상 딜리셔널이다. 영어 외우기 싫으면요. 망상이니까 D로 간다. 그래서 D로 시작한다. 3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렇게까지 강의했는데 틀리면 진짜로 인지검사 받아봐야 돼요. 비현실적인 믿음, 망상, D로 간다. 망상할 때는. 너무 쉽잖아요. 61번 갑니다. 아동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불안장애가 아닌 것은 자폐증. 자폐증은 아동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불안장애가 아니라 자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아동기 장애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2번 갑니다. 외상적 사건에 대한 기억과 관련해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불안.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어떤 거에 만약에 불안을 느껴요. 불안을 느끼면 지속적으로 그걸 노출시켜버려요. 그러면 둔감화 되겠죠. 그래서 지속적 노출죠.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면 그만큼 이게 면역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만큼 예민하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그냥 불안 감소할 때는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서 불안을 감소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3번 갑니다. 신경성 식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폭식하거나 하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폭식도 하고 가끔씩 하재도 사용한다. 가끔 폭식하고 하재 설사약이라고 했지만 설사약 먹고 또 토하고 밑으로 토하는 거죠. 설사약은. 64번 갑니다. 염색체 이상과 관련되어 있는 장애로서 신체적 특징적 외모를 가진 장애는 신체적 특징 외모 있죠. 그래서 다운 증후군. 그래서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 외모에 이상이 있다. 다운 증후군. 65번 갑니다. 21번 염색체가 3개일 때 나타나는데 보통 눈과 입이 돌출되고 독특한 외모로 나타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65번 성격 장애는 크게 세 집단을 구분한다. 그중 비군 나오죠. 경계성. 비군은 경계성이에요. 66번 갑니다. 다음과 같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인지 기능, 과제를 하위 과제로 쪼개고 또 분열하고 계획하고 이런 건 실행을 못하는 건 실행 기능이다. 그래서 실행 기능은 전두엽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기능, 전두엽. 67번 갑니다. 공포증에 대한 이 요인은 어떤 공포증, 고전적 조건화, 조건적 조건화.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 조적적 조건 형성 이런 해서 행동주의에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8번 갑니다. 아브람슨의 우울증의 기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실패 경험에 대한 특수적 기인은 우울의 일반화를 주장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실패 경험엔 특수적 기인은 우울의 특수니까 당연히 특수겠죠. 말장난 아니에요. 우울의 일반화가 아니라 특수적 기인은 특수화를 한다. 이것도 초등학교 1학년 국어 시험 문제입니다. 특수니까 일반이 아니라 특수죠.
이런 걸 또 공부하니까 어렵게 느끼는 겁니다. 여기 그냥 뭐 쓸데없이 뭐 아브람슨에서 A, B, R, A, M, S, O, N 이런 거 일종의 긴 이론 또 100가지 다 외우고 이러니까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특수, 일반이 아니라 특수다. 어차피 똑같이 나오는 거 얼마나 쉬워요. 69번 갑니다. 뭐 시나이더가 주장한 조현병의 1급 증상이 아닌 것은 사고 누락은 없다. 이게 엄청 많아요. 사고 반향, 망상적, 사고 투입, 사고 철수, 사고 전파 다 외울 거 없어요. 그냥 사고 누락은 아니다. 얘는 누락시키자. 그래서 조현병의 1급 증상이 아닌 건 사고 누락은 누락시키자. 1번이다. 끝. 얼마나 쉬워요. 근데 거꾸로 이거 외우면 시간 낭비예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걸 왜 11가지를 외우고 있어요. 답답하게. DSM-5에서 성격장애를 군집별로 분류할 때 옳은 것은 이상하며 기괴한 증상을 보이는 성격장애 군집으로 조현형, 조현성, 편집성 성격장애 있다. 이상한 거, 기괴하다. A군이죠. 71번입니다. 조현형 성격장애 진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불안정하고 강렬한 대인관계에서 강렬한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거, 이건 경계성 성격장애다라고 보고요. 72번 갑니다. 물러가 제시한 조현병의 4가지 근본 증상, 즉 사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논리증은 아니다.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무논리증. 그래서 연상의 결함, 정동의 결함, 양가정의 결함, 결함, 감정, 양가성. 감정, 의지, 사고에 쭉 내는데 요건 조금 사회에는 외워주십시오. 변형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연상할 수 있는 거, 정동, 부적절한 정서, 둔반된 감정, 정동은 감정입니다. 감정의 움직임, 정동. 또 양가정의 증상, 그래서 사고나 충동 간의 내적 갈등, 혼란스러운 거, 양가 감정, 자폐증.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무논리증은 아니다라고 체크 포인트 하고요. 조현병의 음성 증상이 아닌 것은 긴장된 경직은 양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4번 DSM-5에서 신체 증상 관련 장애에 속하는 건 신체 증상 아픈 겁니다. 신체 증상, 전환장애, 질병, 불안장애, 전환장애, 신체 증상 다 해당된다. 끝. 75번 갑니다. 우울증의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생물학적 입장, 도파민의 과도한 활동 경과. 우울증, 도파민은 뭐예요? 정신분열증이죠. 정신분열증이다. 우울증과 관련된 호르몬 뭐예요? 노세젊은 노세. 그래서 노세프네프린과 세로토닌이다. 76번 조증사파의 경주증사파의 공통점을 모두 고른 것은 니은, 디귿, 감소된 수면 욕구, 목표지향적 활동, 붕 떠 있는 거죠. 의기양양하거나 과대하거나 과민한 기분이 지속되는 기간. 그래서 기간은 관계가 없다. 77번입니다.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파괴적 기분 조절 불능장애, 파괴적 기분 조절 불능 우울장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품행장애가 아니라 기분이에요. 기분 조절이 불능한 겁니다. 이건 우울장애다. 기분이 우울하다. 우울장애. 품행장애가 아니다. 파괴적은 함정입니다. 그래서 기분 조절은 우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8번 갑니다. 편집성 성격장애 행동 특성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이용하거나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한다. 편집성, 의심, 적대적, 그래서 피해의식, 피해의식, 적대적, 편집성이다. 79번 갑니다. 물질 사용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상결정 증후군과 가장 관련이 많은 신경절달 물질은 세로토닌이다. 보상결핍, 나는 이 정도 보상을 받아야 돼. 이건 충동과 관계 있거든요. 충동과 관계 있는 건 도파민입니다. 세로토닌은 우울과 관계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고요. 80번 다음의 특징을 가진 DSM-5의 장애는 뭐냐면 신체 이탈 경험, 사랑과 영혼 이탈됐다. 2인증, 그래서 2인증이다라고 보시고요. 81번 다음 사건에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나옵니다.
기역, 리을만 보면 되겠네요. 여기서요. 기역, 리을. 기역, 비내가 1번. 그 다음에 리을, 빼기 맨 마지막. 오, 얘가 첫 끝발, 얘가 마지막 끝발. 오케이, 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만 외우면 됩니다. 어차피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이런 거 다시 한번 반복 말씀드리는데, 비내와 시몽의 아동용 지능검사, 비내와 시몽의 아동용 지능검사, 비내와 시동의 아동용 지능검사, 1929년 11월 4일 이런 거 외우면 개투레예요. 개투레. 82번 합니다. DSM-5에서 조현성 성격장애의 특징이 아닌 것은 조현성과 조현형이 있습니다. 조현성은 여기서 체크 포인트 하게 되면 거의 항상 혼자서 하는, 혼자 놀기, 자기 세계 갇혀 있고, 타인의 칭찬이나 비평에 무관심하고, 단조로운 정동의 표현, 혼자 그냥 딱 이렇게 환청환각에 사로잡힌 거, 이건 조현성이고요. 기이하거나 표정돼, 기이하다, 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한다, 이건 조현형이다. 그래서 이것만 고치면 됩니다. 조현형성이라, 조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3번 갑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감별 진단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이다. 빨리 나오면 급성, 또 한참 있다 나오면 외상 후 기간이다. 84번 갑니다. 불안장애의 인지 특성을 모두 고른 것은 불안장애, 다 보면 다 불안하다. 끝. 85번 갑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공황장애를 설명하는 인지적 관점에 의하면 공황 발작을 초래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신체 감각에 대한 파국적 오해석. 파국적, 죽을 것 같다. 끝장을 보는 거예요. 죽음까지 가는 거. 하여튼 아무것도 아닌데 죽음까지 가는 이런 잘못된 해석 때문에 공황 발작이 온다.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가 폭발해서 죽을 것 같다. 이런 파국화, 끝장을 보는 잘못된 해석, 오해석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6번,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강박장애와 밀접한 방어가 있는 강박장애와 방어기자가 아닌 것이냐. 투사는 남 탓이에요. 남 탓. 나머지 이런 것들은 뭐 강박과 관계 있다. 그래서 투사는 아니다. 87번, 항정신병 약물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혀, 얼굴, 입, 턱의 불수의적은 지 맘대로 비자발적으로 움직인다. 이건 뭐야? 만발성 운동장애다라고 보는 겁니다. 만발성 운동장애는 그러니까 이 늦게 나타나는 거예요. 약을 먹고 약물 부작용으로 한참 있다 늦게 나타난다. 그래서 만발성으로 운동장애가 뭐 나온다. 예를 들면 술을 먹고 오랫동안 술을 먹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손가락을 떨린다. 이것도 운동장애죠. 이렇게 만발성 운동장애다. 88번 갑니다. 다음의 특징을 보이는 장애는 비사교적이고, 아까 문제였죠. 비사교적, 대인관계에 무관심하고, 정서 냉담하고, 혼자 있고, 혼자 자기소개에 갇혀 있고, 조현성 성격장애다. 나왔죠. 89번, 환각제에 해당하는 또 나오네요. 환펜시, 환각펜시다. 90번 갑니다. 강박장애의 특징을 모두 고른 것은 또 나왔네. 이것도요. 모두 답이다. 91번 갑니다. 정신장애 개입의 최근 동향으로 들은 것은 탈시설화의 겹서. 탈시설화, 정신장애, 시설은 정신병원이에요. 정신병원을 요즘은 나오는 게 치료에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최근에 개입 동향 틀린 것, 탈시설화의 감소, 탈시설화가 증가된다. 즉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걸 나와서 지역사회에 흡수해서 치료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겁니다. 92번 합니다. 조현성 성격장애와 조현형 성격장애의 공통점을 짝진 것은 디귿류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제한된 정서 및 감정이 있다. 이거는 두 가지 조현성과 조현형의 공통점이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의심이나 편집점, 또 정체성의 문제, 이건 또 별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3번 갑니다. 치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신의 무능을 최소화하거나 자각하지 못한다라고. 자, 그렇죠. 치매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무능을 최소화하거나
자각하지 못하는 게 치매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그렇습니다. 무능을 최소화하거나 이거는 뭐 그냥 능력이 없음을 최소화하거나 능력이 없는 치매 난 아무것도 몰라 뭐 이런 겁니다.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에 속하는 장애를 모두 그런 것은 뭐 조현병 다 이상하죠. 망상, 조현, 양성, 긴장성 다 이상하니까 모두 답이다. 주로 모두 답이 맞습니다. 이상이 심리학에서는요. 95번 갑니다. 정신장애와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학습장애. 이 문제도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학습장애는 지능 수준에 관계없이가 아닙니다. 지능 수준이 정상인 상태에서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학습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능 수준이 저지능하다라고 하는 건 학습장애라고 표현 안 합니다. 그래서 지능 수준에 관계없이가 아니라 지능 수준이 정상인 상태에서가 포인트입니다. 96번 갑니다. 치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울장애를 배제하면 치매 증상이 아침에 더욱 심하게 나타나. 보통 치매는 아침보다 저녁 때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97번 갑니다. A양은 음대 입학시험을 앞두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죠. 신체 이상이 있죠. 신체 증상 전환장애다. 98번 갑니다. 다음 중 조증 증상일 경우에 가장 높은 경우 조증 오버되는 거죠. 그래서 로또가 당첨될 것 같아서 오늘 자동차를 카드로 뽑았다. 완전 조증도 심한 조증입니다. 또라이 조증이죠. 내일은 집을 이렇게 하죠. 조증에서도 아주 또라이 조증이다. 99번 갑니다. DSM-5의 특정 학습장애의 감별 지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울장애는 특정한 학습장애와 거리가 멀다. 일반적인 학습장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00번 갑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유전적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경섬유 매듭. 신경섬유는 신경이 매듭된 겁니다. 매듭되니까 기억이 안 나고 뭐가 정신이 깜빡깜빡하겠죠. 그래서 정상 발달 노인에 비해서 매우 적다. 매우 적은 게 아니라 매우 많으니까 알츠하이머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1번 갑니다. 발달 정신병리에서 성별, 기질, 부모의 불화, 부모의 죽음, 이별 이런 거 쭉 나오는데 어떤 요인에 이런 거 다 위험하죠? 위험 요인이다. 102번 갑니다. DSM-5에서 해리성 기억 장애입니다. 특징이 아닌 것은 알코올 등의 직접적인 생리 효과로 일어나는 경우도 포함. 알코올 등의 직접적인 생리 효과로 일어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는 알코올 중독에 따로 있다. 알코올 중독 장애에 있다. 해리성 장애하고는 별개다. 103번 갑니다. 강박 및 관련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대부분이 옳은 게 많아요. 다 모두 답이가 되게 많습니다. 강박 모두 답이다. 104번 갑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대표적인 지역사회 개입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특정 고위험군 환자들이 효과적이다. 외상후 스트레스, 이 외상후 스트레스가 특정 고위험군이에요. 왜? 외상후 사건 때문에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지역사회, 사회생활 못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고위험군 나오면 외상후 스트레스다. 105번 갑니다. 다음 중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이 1개월, 6개월 이내인 경우 내리는 진단은 조현 양상증이다. 양상은 뭐 조현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조현 양상. 조현 양상장애 1개월에서 6개월 이내라고 보시면 간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106번 범불안 장애에 나타나는 불안의 특징은 불안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부동불안. 불안의 대상이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을 게 계속 불안한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이죠. 이게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걸 범불안 장애라고 한다. 그래서 불안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부동불안. 그래서 불안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107번 알츠하이머병에 관한 인경신지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허혈성 혈관 문제 또는 뇌경색과 관계있다. 알츠하이머병은 어떤 인지장애입니다. 말 그대로 인지예요. 대가리 장애죠. 허혈성 혈관 문제. 혈관은 혈액의 관이에요. 피가 흐르는. 그래서 혈관성 질환과는 상관이 없다. 인지장애다. 지가 답서 나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맞히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를 많이 할수록 더 헷갈리거든요. 알츠하이머병은 인지장애구나. 대가리장애지. 여기는 혈관장애구나. 그러니까 아니지. 얘는 인지혈관이니까. 답 3번이네. 너무 쉽잖아요. 108번. 알코올 금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알코올 금단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전선망을
알코올 금단을 경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알코올 금단 중에서도 심각한 상태. 그래서 보통 5% 정도가 진전 선망을 경험한다. 진전 선망은 과음으로 인해서 급성 알코올 중독이나 오랜 기간 동안 폭음을 하다가 갑자기 음주로 인해서 만나는 진전, 떨림, 선망,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흩어진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한다. 109번 갑니다. 이상 행동의 설명 묘용 중 통합 나오면 스트레스죠. 그래서 소인 스트레스 모델이다. 110번 갑니다. 이상 심리학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옵니다. 그래서 크레플린의 치료와 입원이 필요한 정신장애에 대한 분류 체계를 제시했다. 그냥 오케이 크레플린 나오면 답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1번 갑니다. 다시 이거 보니까 킹크랩이 생각이 나네요. 킹크랩 나오면 답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1번 갑니다. 타인에 대한 강한 부심과 의심 나왔죠. 의심 편집성이다. 112번 갑니다. 경계성 성격장애에 대한 틀린 것은 변증법적 행동치료는요. 대화법입니다. 대화법, 수다법. 내담자 중심 치료의 공감이나 무조건 수용을 비판하지 않는다. 대화하고 수다 떨고 이런 것이 내담자 중심 치료에 공감해지고 무조건적 수용이 비판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는 것이다. 113번 갑니다. 신경 발달 장애에 대한 해당하지 않는 것은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는 외상후 스트레스와 관련 탈억제. 사회적으로 유대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고의 충격 때문에. 그래서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은 외상후 스트레스다라고. 탈 나오면 외상후. 그래서 탈억제성 나오면 외상후 스트레스다라고 보고요. 114번 조현병의 좋은 예후의 요인으로 모두 답이네요. 그래서 좋은 예후는 다 모든 답이다. 115번 갑니다. 다음에서 제시된 장애 유형과 같은 유형으로 묶은 것은 기억니은 디글에서 장애 유형 중 같은 유형, 신체 증상, 질병, 불안장애, 전환장애 다 신체 이상의 거죠. 공황장애는 죽을 것 같은 상태다. 그래서 공황장애는 아니다. 그래서 보면 기억, 니은, 디귿은 신체 증상 관련 장애고요. 공황장애는 불안장애의 하위 장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6번 영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전통적으로 인지치료를 통해서 긍정적 치료보다는 만성적 성격 문제를 제시한 환자, 만성적이다. 그래서 만성적인 성격 문제를 지닌 환자, 만성적인 어떤 마음의 구조와 마음의 견고와 구조화된 걸 바꿔야죠. 그래서 심리도식치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리도식치료는 인지행동치료를 통해서 적절한 만성적인 성격 문제를 가진 사람이 만성적으로 어떤 고정화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틀을 심리적 마음의 구조를 바꾸는 거 심리도식치료다라고 보고 될 것 같고요. 117번 뇌에서 발견된 베타 나오네요. 오케이 배알도 없니? 배알 또 나왔네요. 118번 갑니다. 이런 거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험에 베타 나왔네. 배알 끝.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118번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현병 유발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부모의 상반된 벌써 나왔죠? 이중이죠. 그래서 이중 구속 이론이다. 119번 갑니다. 특정 공포증의 하위 유형 중 특정 공포. 초반에 짧게 심박수의 혈압이 증가하고 갑자기 주사 맞을 때예요. 특정 주사기 보면 무섭죠. 공포 상황이에요. 초반에는 짧게 탁 넣고 주사. 갑자기 심박수 혈압이 저하되고 주사 맞았네. 혈액 주사 손상형 이렇게 외우십시오. 120번 갑니다. 불안 증상을 중심으로 한 정신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범불안장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상황을 두려워서 회피하는 건 지가 써있지 않습니까? 회피하는 거니까 이건 회피장애다. 범불안장애는 불안하지 않는 불안할 게 없는 데도 불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하는 걸 범불안장애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대망의 우리 이상심리학 핵심 120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120 문제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꼭 여러분 풀고 가시면 제가 어떤 속교로 강의했기 때문에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합격은 여러분들 눈앞에 와 있습니다.
답이 팍팍 올라올 겁니다. 구호 외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믿음 천국 불신지요. 믿으면 합격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믿으십시오. 고맙습니다.